안녕하세요 여러분, 묶음사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짓 남았죠. 저희 묶음사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매 대행업자의 연대 납세 의무 및 관세 포탈제 규정입니다. 우선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해외 직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해외 직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매 대행업자인데요. 구매 대행업자의 수도 증가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세법에서 이러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 수입 신고를 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에 화주가 원칙적인 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화주로부터 관세 등을 수령한 후 수입 신고인 등에게 과세 가격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 신고를 한 때의 화주와 함께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같이 관세포탈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산세 규정인데요. 가장 큰 개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가산세 규정에 통합하여 개정한 것인데요.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여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의 감면 사유 또는 감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법으로 격상되어 제42조의 2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산세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재환 관세사님께서 감정을 실어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세 번째, 보세 판매장 구매 물품에 대한 환급 규정입니다.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환급으로는 위약 물품에 대한 환급,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 중 보세 판매장 구매 물품에 대해 여행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자진 신고한다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준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권리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번 개정 사항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관세청장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설 규정과 함께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신설 규정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규정. 이 규정은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인데요. 이 규정에는 감치 절차나 감치 요건, 감치 결정 이런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국 금지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인데요. 관세청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또는 출국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협력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해 두며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불복 청구 혹은 불복 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한 청구인이 보정 요구서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였고,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의 집행 등을 결정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관세법에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네, 여섯 번째, 세관검사장 검사비용 지원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과 지정장치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번 개정은 세관검사장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국가가 그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네, 일곱 번째 보세 판매장 제도입니다. 보세 판매장 첫 번째 개정 내용으로는 특허 수수료의 기준 금액을 명확히 한 것인데요. 특허 수수료에 대한 기준 금액을 운영인의 보세 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세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 입국장 면세점 규정은 기존의 외교관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 규정과 함께 같은 조항에 추가로 신설되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네, 세 번째로는 관세법에 새롭게 추가된 시내 보세 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규정입니다. 관세법상 용어로는 시내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세관장은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을 통해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현장 인도를 제한할 수 있고, 추가로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시내보세 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물품의 검사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물품 검사 범위를 수출, 수입, 반송, 이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관세법상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규정인데요. 여기에는 기존의 관세청장이 세관장 확인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안정성 검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추가된 단서 규정에는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정성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사 대상이 수출 물품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네, 아홉 번째, 몰수 및 조사와 처분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몰수와 추징 규정에 대해서 몰수와 추징 규정상 각 조항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로 그 예비를 한 자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규정하였고요. 추가로 몰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몰수에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규정한 것인데요. 관세청 및 세관의 범칙 사건에 대한 절차, 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고처분 면제 규정인데요. 관세법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에 대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통고처분 대상자의 대상과 연령, 환경, 번칙금 부담 능력 등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렸고요.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세법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 묶음사는 최신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